패러다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음.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고 사회융성이 보장되고 일과휴식이 균형이 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복지안전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전문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에도 공개하고 또 배포된 전문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개 분야별로 설명을 간략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워낙 지금 바쁘신 일정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전 국민에게 다 공개를 할 것입니다. 이 가안을 공개하고 나중에 의견 수렴된 결과를 최종안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른 정당들과는 달리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정의, 인권, 법치를 앞세웠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민주공화국의 가장 근본인 법치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를 제일 앞세웠습니다. 다음.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세우겠습니다.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시장의 실패나 경제적 약자 보호, 불공정 거래가 지정되어야 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 인권을 확대히 보장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살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 되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보장하고 양성평등,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가 공동체 단위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가치를 중시해서 한부모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급격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안정된 노후와 육아 교육에 있어서 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내겠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지켜내겠습니다. 재외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외 동포들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법에 의한 통치가 되도록 하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법조계 정관여의를 근절해서 사법정의를 세우고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사회 공개와 같은 문화예술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정보 권력이 문화 및 예술 분야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경제, 과학기술, 창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책임이 따를 때 경제정의가 실현됩니다. 시장 질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양극화와 생존 위협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행위, 그리고 악의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때에는 엄벌에 처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벌의 골목 사건 진입과 유통 지배를 제한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풀뿌리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을 통해서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벗어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수 기반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고부가 가치 농림축산업을 육성하고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해양수산업 지원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되도록 해서 시장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 또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융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은 자율과 창의 존중 그리고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됩니다.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지향하고 산업인의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자율성과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창업 투자 에러가 되는 금융지원 제도를 개혁하고 실패가 미래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패자 부활의 창업활동 여건을 만들어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산업 각 분야의 혁신적 기술이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되어 새로운 성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및 기술의 초기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안보 외교 통일 분야입니다. 다음, 전통적 한미동맹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시에 독자적인 국토 방위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되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어체계, 특히 북핵 위험에 대한 방어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군사과학 기술을 개발해서 정부 민간의 협력적 경제개발 체계를 만들고 특히 이적 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정예화된 첨단 국군, 국민 신뢰받는 국군을 육성하겠습니다. 군 본부기관 중이 자아실현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부 체계와 병역 문화를 개선하고 장병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해서는 흥분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틀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과도 협력적 외교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신뢰와 국익에 기초한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양자간, 다자간 통상교섭에 적극 임해서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대책을 하겠습니다. 보호무역 기조에는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선진외교를 활성화하고 특히 우리가 먼저 경험했던 산업화의 경험을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서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외교를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등 환경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7.4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4정상선언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과거 정권들에서 이루었던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동시에 현 시대에 맞는 안보 여건에 맞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 지원을 통해서 북한 동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북한 동포들이 식량, 보건,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들의 인권 보호와 새로운 삶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교육복지노동 분야입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학원, 경시대회, 해외연수 등 재력으로 성적과 학력을 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교육 풍토를 개혁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내신평가 입시제도 개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를 통해서 교육이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공평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과 인성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또한 교사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교육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창의적인 교육 혁신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증가는 사회 통합을 훼손합니다.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국가의 도움이 제대로 닿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로 복지 수준과 재정 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복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여건에 따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를 결합해서 수혜자 입장에 부합하는 복지체계 구축하고 복지전달 체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부모의 선호 및 여건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 조건 및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영유아 부모의 근무 여건 개선으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기초연금 제도를 보완하고 노인성 질병의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개선해서 떳떳한 노후 생활 여건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 대기업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고부가치화를 통해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중견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이들에 대한 직업 훈련과 기술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직원 간 근로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가 과대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제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또한 해외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산업화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노년 세대가 노후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외 일자리도 또 노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 성별이나 연령, 정규직 여부에 무관하게 동일 임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가 개편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인권과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근로시간을 적정화해서 개개인의 영화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고 일자리 나눔 효과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한국 경제 장기 성장의 가장 중요한 위협 요소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보육, 교육, 주거에 이르는 종합인구 정책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하고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서 여성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보육제도 개혁, 기업 반영 및 노동 정책의 전환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또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거 의료 문화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이 다른 정당에서는 주거나 의료와 같은 분야가 별도 최상단으로 상당 목차의 구성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 주거와 의료 분야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더 이상 주택이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발맞추어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서 가계 부채 상환 능력을 높여서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금융 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해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서민금융의 기반 확충과 함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 2 가구 증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여건이 변화가 되고 이에 따라서 주택연금 형태를 다양화하고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기 및 신혼부부 또 자녀양 및 노생활 지원 등 다양한 연령대별 맞춤형 주거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 주택 마련을 위한 금융 및 세대 지원을 합리화하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거정책을 경제정책에 아니라 이제 복지정책의 하나로 보겠습니다. 보건과 의료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특히 요즘 AI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전 국민이 홍역을 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감염병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생애주기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 양극화, 소득 격차나 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른 건강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체계를 개편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향유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건전한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이 다양한 또 건전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 제고를 넘어서 문화예술 체육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쟁 성장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술성과 경제성을 조화해서 산업 육성을 하겠습니다. 안전과 환경, 에너지 이 부분도 우리가 따뜻한 보수로서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특별히 전면에 내건 가치들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도시화에 따른 인구 급증, 고령화, 기후변화, 지진, 질병 등의 자연적, 사회적 재난과 사고,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식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유해식품 근절 그리고 급식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사고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예방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재난과 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생애 주기별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대기, 토양, 물 이런 자연 환경, 동시에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지와 생물 종 다양성 보존 등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색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되는 미세먼지, 특히 며칠 전에도 심했습니다만 이런 대기 오염 물질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같은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오염 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 국제협력을 전제로 해서 환경 외교를 통한 국제적 협조관계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세제와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방만한 에너지 소비를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 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에너지 기본권의 일환으로 에너지 지출의 비중이 높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직접 보조 등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기본권이나 에너지 복지 같은 개념도 보수정당에서 처음으로 채택하는 사례들입니다. 원전의 추가 건설은 제한하고 현존하는 원전은 안전관리와 투명한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를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 보급을 적극 확대해서 저탄소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서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 변화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에 적응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치, 행정, 지방분권 분야입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신당의 창당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계기도 삼권 분립이 미비했기 때문에 즉 집권 여당이 행정부 종속 정당화됨으로써 이 같은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부와의 수평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헌법이 명시한 국민 주권과 민주공화국 원칙에 충실하게 국민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 소환제도,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도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겠습니다. 인물 중심의 개파주의를 배척하고 공천을 포함한 당내 운영의 투명화를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겠습니다. 당론 채택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당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원칙과 품위유지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민생 중심 정책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삶의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정책 전당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당내 정책 제안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책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도록 청년 정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왕적 권력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정부의 수많은 공직에 대한 중간급, 하위직 공직들까지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총리 장관의 공직 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행정입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해서 시장 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여서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부는 국가 이익과 또 국가 안보에 저해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시스템을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수도와 분리된 중앙부처의 근무 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개선과 인재 확보 효율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방면에 걸친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지원입니다. 각 지자체가 스스로 고유의 지역발전 전략을 세우고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와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놓겠습니다. 이상 68개 항목에 대해서 우리 개혁민주신당이 추구하는 정책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상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알긴 여러분, 신당의 동지 여러분께서 좋은 정책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그 의견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저희 정당 정책을 들어주신 우리 전국에서 오신 관리 대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우리 언론인들께서 이 바쁜데도 가시지 않고 끝까지 취재를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잘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절절히 가슴에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강 정책을 만드는데 참으로 고생을 우리 김재현 의원이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좋은 정책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정책에 대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설명을 이렇게 끝나고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질문이 아니고요. 너무나 고생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셨는데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제일 창피한 게 자살공화국이 1등이죠. 1년에 15,000명이 자살, 15,000명 자살하고 하루에 40명, 35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공화국을 민주공화국 만들었다고 해서 자살공화국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정책을 60몇 개 발표했으니까 줄어들겠지만 자살을 예방하는 걸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도 안 하고 민주당도 안 하고 국민의당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니까 개혁신당에서 꼭 하겠다 하고 정책으로 하나 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했는데요. 18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아이를 때려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 생활고를 비관해가지고 자기 자식을 때려주는 우리나라가 참 후진국이거든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언제 제일 많이 죽였냐면 2008년부터 2012년 제일 많이 죽였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창피한 거죠. 그죠? 머리 삭발해야 돼요. 너무 국민들한테 죄송해서. 그러면 생활고 빈곤 때문에 자녀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22명이나 아이들이 죽였는데요. 그거를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 아동, 결식 아동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영국에서는요, 크림비라는 애 하나, 7살짜리 애 하나 죽인 거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총리가 다 열심히 그거 해결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122명이 죽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제가 헌정에 가서 얘기를 해서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해결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헌정회에 89살 된 옛날 국회의원들만 관심 가지지 정세균 의장도 들은 척도 안 해요. 20대 국회의원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멍청한 국회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4년 동안 바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그래서 빈곤아동, 결식아동 한 명도 없고 빈곤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8대 때 빌란 특별위원회, 빈곤 없는 나라만 특별위원회를 아까 여기 임원으로 나섰던 분 100명이 참여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걸 좀 발전 심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개헌이 다 제왕적 권력 구조나 국회 제도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권리 보장을 위한 거를 하고 헌법 34조의 개헌안에 대해서 여성들과 장애인들과 다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병국 의장님과 또 주호영 의장님한테 드렸거든요. 그 내용을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 위한 개헌을 우리 신당이 따뜻한 보수를 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급식 제도 바꾼다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정부도 개떡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토요일 날 급식 하는 지원하는 걸 다 삭감해버렸어요. 토요일 날 놀토면요. 엄마 아빠가 일하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안전하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토요일 날 예산을 다 아이들 보살피는 예산도 깎아버리고 토요일 날 급식하는 예산도 깎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 타는 애한테 몇십억씩 돈 주고 말도 안 돼서 저는 너무 창피해서 머리 싹 빠졌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살기 싫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빈곤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생명 지킴이 자살하는 아이들 자살하는 사람 없애기 위해서 이 필요하면 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을 할 때 너무 안 되니까 이 책을 필요하면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생명나무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생명 지킵시다. 부탁합니다.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현재 친절 청결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강 정책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